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로데이터 통계 강의에 이어 시각화 작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관제 화면을 구성하여 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작성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이터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여러 작업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대시보드를 완료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무게 기준 매출 통계와 구분 코드 기준 매출 통계를 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데이터 세분화들을 진행을 했었고, 데이터 세분화 작업 때 시분초를 추출해 냈었어요. 이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통계를 내는데 편리하겠죠. 그러면 우선 데이터를 조금 변경을 할게요. 저희가 시분초를 냈던 부분을 복사해서 뒤쪽으로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서 우선 표를 그려야 되겠죠? 표는 시간과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 그리고 전체 수량을 산출하고 평균값을 시간대별로 산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은 0시부터 1시간 단위로 만들어 줄게요. 이런 상태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자동 채우기가 되겠죠. 0시가 24시이기 때문에 23시까지만 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에 테두리를 쳐주도록 할게요. 입고 수량은 countIF S 함수로 진행을 할 거예요. countIF S 함수를 입력해 준 다음에 criteria range 1, 그러니까 범위겠죠. 범위는 저희는 시간 부분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콤마를 눌러서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는 카운팅을 할 거니까 시간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은 열 고정을 해줄게요. F4키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열 번호 앞에 달러 표시가 오도록 변경해서 열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를 다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입고 수량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입고 수량은 입출 코드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입출 코드에 보면 입고가 1번이고요. 출고가 2번이고 반품 입고가 11번이고 반품 출고가 12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입고 기준이니까 1번과 11번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을 선택을 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닫고 이 상태에서 함수를 한번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반품 입고 부분도 저희가 더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반품 입고 부분에 선택을 해주고 절대참조로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을 모두 뿌려주면 이런 형태로 입고 수량이 뿌려지게 되고요. 검산을 위해서 sum 값을 보면 5803이라고 나오는데 입고에 대한 수량을 더하고 반품 입고에 대한 수량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5803이 나왔죠.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고 수량도 마찬가지로 입고 수량에서 입력했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입고 부분에 선택된 곳을 출고로 내려주시고 반품 입고로 된 부분을 반품 출고로 내려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복사해서 다시 뿌려주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검산을 위해서 썸 합계를 내보면 577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출고값과 반품 출고값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5776 같은 숫자가 나왔죠. 전체 수량은 쉽죠. 전체 수량은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을 이런 식으로 더해 주셔도 되고 썸 함수를 넣으셔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뿌려주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총계를 내보면 11,579개의 수량이 나와요. 왜 11,579개냐? 합계는 11,589인데 저희는 오류는 여기에 넣지를 않았죠.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만 산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평균값은 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할 건데 에버러지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전체 수량, 전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눌러주면 평균 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1시간에 입출고되는 전체 수량의 평균입니다. 만약에 입고 수량 평균으로 고쳐주시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끌어다가 입고 수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고 수량을 구했으니까 저희는 출고 수량도 필요하겠죠. 출고 수량에 대한 평균값은 이렇게 한 칸 땡기셔서 전체에 뿌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시간에 대해서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산출을 했고 전체 수량도 합산을 내었고 입고 수량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출고 수량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전체 부분을 선택해 준 다음에 탑입에서 추천 차트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모든 차트 부분에서 혼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입고 수량은 누적 막대, 출고 수량도 누적 막대로 변경을 하고 입고 수량 평균과 출고 수량 평균은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전체 수량도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조금 보시기 편하게 데이터를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깔때기 표시, 이 필터 표시를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 부분으로 오십니다. 저희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 범례 부분을 텍스트를 조금 키울게요. 그리고 가로축 부분도 텍스트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고 수량 부분이 주황색 부분이고요. 출고 수량 부분은 회색 부분, 전체 수량은 노란색으로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고 입고 수량 평균은 파란색으로 출고 수량 부분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수정을 할 거냐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먼저 전체 수량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글씨의 크기를 키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범례에서 전체 수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서식에 오셔서 도형 윤곽선은 없애줄게요.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총량이 항상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블 위치는 위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표시 형식은 일반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미콜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0으로 표기된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레이블도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0으로 표기된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는 조금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레이블도 똑같이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을 뒤에 세미콜론이 3개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0이 다 없어졌죠. 이 전체 수량 부분의 레이블은 조금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란색 배경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출고 수량은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배경색을 넣어주고요. 입고 수량도 텍스트를 키워주고 배경색을 동일한 색깔로 넣어줄게요. 평균값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겠죠. 평균값을 잡으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빼줄게요. 평균선을 잡으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가장 끝에 있는 부분만 혹은 선택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 표시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만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도 글씨 크기를 조금 키우고 녹색으로 배경색을 주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은 시간대별 입출고 수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텍스트 크기를 조금 더 줘야 되겠죠. 텍스트는 이 정도 크기로 주고요. 깔끔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가로선은 없애주고 세로축도 없애줄게요. 그러면 깔끔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그래프 크기를 조금 줄여서 텍스트 크기를 조금씩 알맞게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크기를 처음부터 맞추시는 게 편리하시겠지만 강의를 위해서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한 번 더 하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더니 한눈에 보기 편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저희는 보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화면만 보여주면 편리하겠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빈 곳에 물류 1일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카드 형식으로 넣어줄 건데 물류 창고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수량에 대해서 얼만큼 입고가 됐고 얼만큼 출고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물류 창고 관리를 항상 안전하고 더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 데이터를 카드로 만들게요. 카드로 만들 부분을 복사를 해 오셔서 영향을 덜 받는 빈 곳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박스를 누르셔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번에는 서식을 붙여 넣어 줄게요. 그랬더니 똑같은 형태로 붙여 넣어졌죠. 그리고 셀을 눌러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해온 값을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을 좀 할 건데 각 항목을 입력을 해줄게요. 입고, 출고, 반품, 입고, 반품, 출고, 오류 이렇게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열 정리를 조금 하고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열은 조금 넓이를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빈 칸을 하나씩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은 열 넓이를 조금 적게 줄게요. 이 정도로 주고 해당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정렬을 시켜줄게요. 이 상태에서 입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출고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반품 입고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셀 지정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꾸며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테두리는 위쪽은 두껍게, 밑에 쪽도 두껍게 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되었고, 값 부분만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리고 병합하여 가운데로 붙여놓은 다음에 입고 부분은 노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나머지에도 붙여 넣는데, 붙여 넣을 때 서식만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똑같이 붙여 넣어지겠죠? 서식만 붙여 넣은 다음에 색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게요. 출고는 녹색 계열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반품 입고는 조금 더 짙은 노란색 계열로 바꿀게요. 그리고 출고도 조금 더 짙은 녹색 계열로 바꾸고, 오류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약간 열 넓이를 조금씩 더 줄게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넣으려고 했던 이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변경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입력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량을 바꾸면 연결된 이미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대시보드 작업은 끝났어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었죠. 지금은 8월 21일에 대한 로 데이터를 기본으로 했지만 이 로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8월 22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값들이 변경이 되고요. 카드 내용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해당 데이터들도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그래프도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대시보드를 변경을 해놓고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들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로 데이터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래프와 수치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 아마 만지실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점으로 뒀던 거는 범위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시간에 대한 분포, 그리고 무게에 대한 분포,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고 보고를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실무에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시각화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피보고자한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본인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10분 빠른 퇴근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